이혼을 하면은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루게 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매월 배우자의 연금 중 일부가 내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중시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딱 갖고 있지 않는 재산 중에서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입니다. 연금이라면 국민연금이 있고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 군인이면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사학연금. 이제 이게 대표적인 연금이죠.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이 연금에 대해서 분할수급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헤어진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누자.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 새 6.5배가 증가를 했다. 월 평균 수령액은 24만 7천 원에 불과하지만 최고액은 198만 4천 원이다. 국민연금도 이럴 치면은 사학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분할연금은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산 분할 중 연금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사실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에서 다룬다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은 국민연금법에 분할수급 청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분할수급 청구를 할 수가 있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면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 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이제 가입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혼인 기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요 해당되는 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받냐? 국민연금 공단에다 분할수급을 신청을 해서 법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만큼은 배우자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줘라 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배우자한테는 얼마를 주고 내 몫은 나한테 그냥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수급 신청을 해 놓으면은 국민연금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통장으로 배우자 연금의 일부가 꽂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배우자 역시 조건이 된다면 나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분할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아요. 편의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에 차지하는 비율과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내가 배우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배우자도 나한테 청구를 해서 50만 원씩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상호간에 받을 연금의 액수나 이제 이런 게 똑같거나 이제 비슷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합의를 합니다. 그냥 서로 연금은 건드리지 말자.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 액수는 영원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죠. 한쪽은 국민연금이지만 한쪽은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다 하면은 그 액수가 훨씬 더 높잖아요. 아무래도 국민연금보다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도 내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가 행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분할수급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당연히 행사하셔야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금에 대한 분할수급 청구권은 해당 법률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혼소송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조정이혼을 하면서 안 건드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법에 따라서 분할수급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혼 소송이나 조정 등에서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수급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라든지 판결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분할수급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분할수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 일시금으로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분할수급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나는 지금 여기에 더해서 얼마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대로라 그러면은 내가 남편의 연금 중에서 50%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시금으로 재산 분할을 조금 더 많이 받는 대신에 나중에는 한 20%만 받기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상대방과 배우자와 한번 합의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연금 수령 중에 재혼을 하면 혹시 더 이상 연금 못 받게 되나요?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이제 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법에서 이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만 재산 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10억 원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 10억을 다시 전 배우자 갖고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재혼을 하던 뭐 뭐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분할수급 신청을 하게 된다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쭉 분할연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된다. 든든하겠죠. 네, 지금까지 연금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분할수급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굉장히 아까운 게 법이 보장을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